평정심과 냉정함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돈다방 미스테리 10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스테리가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 그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또 제가 멘탈이 흔들리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저에게 중요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문구들을 따로 노트에 적어놨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노트 중에 첫 번째 노트를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목계의 교훈, 장자 달생편. 좀 옛날 이야기처럼 해드린다면 닭싸움을 좋아했던 제나라 선왕이 싸움딱 훈련을 잘 시키는 기성자라는 사람한테 닭 한 마리를 주면서 야, 이거 훈련 좀 시켜봐. 그랬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선왕이 저기 닭 훈련 많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성자가 아직입니다. 경적입니다. 자기 입만 믿고 상대를 우습게 알고 마구 덤벼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선왕이 또 열흘 뒤에 자, 이제는 훈련이 좀 충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성자란 사람이 아직입니다. 맹공입니다. 상대가 어떤지 모르고 자기 입만 믿고 맹렬히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왕이 또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고요. 열흘 뒤에 야, 이제쯤이면 좀 훈련 다 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성자가 하는 말, 예, 목계입니다. 나무로 만든 닭과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공격을 하려고 해도 침착하고 냉정하며 적을 노려보면서 상대의 허점을 찾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제 진정한 싸움닭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주식시장의 목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돈다방 미스테리를 청취하시고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들으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고 경제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멘탈 강화 때문인데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주식시장이랑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저쪽이랑도 완전히 전면전을 이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멘탈이 강화돼야 되고요. 뭐 단순히 상대방에게 세 보인다 이런 걸 넘어서 우리 스스로 진짜 단디하게 생각을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저쪽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보다 사실 더 멘탈이 유리 멘탈이었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소녀 감성이었죠. 가을에 낙엽이 띵구르르 굴러가도 눈물이 또르르 흘러지는 그런 정말 소녀 감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지경이 된 이유가 여러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매번 돈 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돈 버시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보신 적이 없죠. 뭐 잠깐 있었을 겁니다. 언제? 계좌에 잠깐 빨간색 났을 때. 그리고 출금을 해보시지를 못하죠. 수익금을 출금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의 그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수익금은 출금하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우리는 동지애로 한마음이 돼서 주식시장에서도 승리하는 투자자가 돼야 되고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되고 저쪽과의 승리에서도
저쪽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한 멘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시장 분위기를 좀 점검해 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 미쓰리가 9월 말에 여러분 10월달 주식시장은요 9월달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는요 뉴욕 증시 올라갑니다라고 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시황을 갖고 있는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저를 알고 있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이길 수 있고요. 기관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번 지는 이유가 뭐냐면 각계 전투를 해서 힘이 분산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쓰리가 이번 주에 뉴욕 증시 올라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미국 증시 따라갈 거니까 뭐 이제 2250포인트 안착할 거고 그러면 이제 월말에 다음 달 증시 전망 쓰는 애들이 11월 달 증시 전망 좋게 만들 거고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설마 하는데 미쓰리가 좀 시황을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주식이 빠져도 그래, 시황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시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기다릴 수 있어까지껏 이러잖아요. 근데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시 반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이제 시장을 봤더니, 그때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을 1,5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코스닥은 조금 매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로 삼성전자 상승으로 빨간색이었는데 투자 심리가 우리나라가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왜 강하지 못하냐면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그때 당시 2% 넘게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나스닥 선물지수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빨개도 빨간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한 10시 반경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2% 넘게 하락하다가 지금 11시 20분 현재 나스닥이 마이너스 1.95%가 되니까 코스피 상승폭을 더 넓히고 있고요. 확대시키고 있어서 지금 225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제가 허접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라갈 때 제대로 못 올라가요. 왜 제대로 못 올라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믿고 솔직히 주식하십니까? 전문가들 말 듣고 주식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주식시장 좋게 얘기합니까? 나쁘게 얘기합니까? 좋게 얘기하지 않죠. 김진태 사태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김진태 사태가 불러일으킨 게 이제 뭐 주식시장으로도 퍼져가지고 시사방송하는 유튜버들이 뭐 나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뭐 나는 주식 안 하는데 주식을 일단 지금 다 파셔야 돼요.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신 거예요. 근데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불안해하시면 안 되죠. 물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뭐 질러요 이제 좋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심리적으로는 강해지셔야 된다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10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 볼 거고요. 과연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언제 주식시장이 좋다고 얘기할까? 오늘 제가 그 답을 드릴까 합니다. 10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1.07, S&P 500이 1.63,
나스닥이 2.25% 상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일매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10월 25일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나요? 혹은 몇 월 며칠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뭐 때문에 하락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께서 뭐 때문에 상승하고 뭐 때문에 하락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10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 1.07, S&P 500이 1.63, 나스닥이 2.25% 상승했거든요. 왜 상승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저기요 국채금리가 하락해서요. 중요한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겠죠. 아마 그동안 제가 만약에 질문을 던지면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돈다방 미스를 좀 들으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됩니다. 국채금리 하락했다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 중요한 기업 실적 발표가 뉴욕 증시를 상승시킬 일이야? 기업 실적 발표를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기업 실적이 좋다라고 확신도 못하려니와 설령 매출이나 순이익 같은 게 좋았다고 해도 그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기업 실적 발표 예정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올립니까?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 물론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도 상승하고 반대로 국채 가격이 하락한 거겠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먼저 보면은요. 8월 달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연율로 지난 7월 달에는 15.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한 주택 가격 지수는 13% 증가했습니다. 7월 달보다 감소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7월 달에 15.6%였는데요. 8월 달에 13%였어요. 이거는 연율입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로 따지면 7월 달 대비 1.1% 감소했고요. 7월 달, 8월 달 지금 연속 2개월 동안 감소세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좀 달리 이 주택 시장이 월세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월세 부담이 주거비로 이제 포함이 돼서 인플레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 얘기는 주택가격 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 주거비가 감소했다는 의미고 주거비가 감소했다는 의미는 결국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게끔 하죠. 우리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8월 달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요 했죠. 지금 몇 월인데요? 지금 10월 말이에요. 2달 전 지표를 지금 10월 말에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내가 체크하고 있는 경제 지표가 언제적 경제 지표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경제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날 발표된 또 다른 지표, 이제는 10월달 지표입니다. 10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 9월달에 107.8이었는데 10월달에 102.5로 하락했습니다. 자, 경제지표 부진해요. 자,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경기 침체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전 같으면 경기지표 하나만 발표됐을 때 경기지표가 조금만 부진해도 어제 같은 경우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 50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도 50 이하인데 그럼 경기 침체 국면인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경기 침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중간선거 때문에. 그래서 돈다방 미스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날 뉴욕 증시 왜 올랐어? 그러면 뭐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중요한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최소한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날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승했어. 뭔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떠한 뭔가 이렇게 큰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시겠죠. 이날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뭐 코카콜라 등 여러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한 중에서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종목도 있고 하회하는 종목도 있고 뭐 워낙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걸 일일이 다 반영할 수가 없고요.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가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뉴욕 전문가들은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 발언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갔다.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금리 인상 속도 논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 상승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전문가들은 자기네들이 시장을 지금 잘못 봤단 말이에요. 10월달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시장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뉴욕 증시가 올라가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망이 틀렸다라고를 인정하지 않고 아유 저 계속 저렇게 될지 봐야 돼. 아직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쭉 그 시황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10월달 주식시장은 중간선거 때문에 분위기 절대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9월달보다 증시 분위기 괜찮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지금 뉴욕 증시를 읽어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의 마지막 발언을 한 블랙아웃 기간 전에 마지막 발언을 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툭 던지니까 그 발언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받아서 아예 그냥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의미는요.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하고 12월 달에는 75bp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바람에 뉴욕 증시는 아, 그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돼? 그리고 이제 막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너무 뭔가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연준 의원이 이 주둥이에 자물쇠를 잠그는 그 마지막 날 기가 막히게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얘기를 던져. 근데 그 전까지는요. 아유, 목에 칼이 들어도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금리 인상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내년 4월 달까지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묘한 발언을 하고 연준 의원들이 주둥이에 자물쇠를 확 채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시장 분위기를 띄우고 우리는 시장이 궁금해 죽겠지만 마지막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필요성을 얘기했으니까 우리 한낱 인간들은 우리가 듣고 싶은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거야. 12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쪽으로 지금 많이 의지를 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관점인데 전문가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10월달 주식시장 안 좋을 거라고 10월 중순에 S&P 500 지수 20% 폭락할 거라고 S&P 500 3,000포인트 갈 거라고 질러놨는데 그 예상이 틀리니까 지금 와서 더 빠질 거야. 야, 오르긴 했는데 블랙아웃 기간 전에 얘기해서 오르긴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겠냐? 뭐 이렇게 폄하시켜버린 겁니다. 언제까지? 어제까지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슬쩍 11월 달 이제 CPI 얘기 나올 때 그때쯤까지 슬쩍 분위기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날이요. 10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거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비지수야? 이렇게 얘기했던 전문가들이 발언이 싹 이날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시장은 경제 지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얻기 시작했다. 이는 연준의 약간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도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경제 지표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솔가에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경기 침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네들은 경기 침체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 그럼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란 얘기 안 하고 경기 지표 둔화되고 있어. 그래? 경기 침체가 둔화되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못 하겠네.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못하면 증시의 호재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랬죠. 과연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사실 오늘 여러분 10월 26일 수요일 물론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굉장히 좋아. 뭐 이슈도 있어. 그런데 실망 매물이 나와. 그런데 되게 많이 빠져. 왜 빠지지? 이유 없이 빠져요. 왜 빠지냐 하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심리가 불안해서 나스닥 선물지수 빠지는 거를 보고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식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니까요.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나빠요? 아니라니까요. 주식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개인들이 쫄아 있어요. 왜 쫄아 있느냐? 전문가들이 쫄아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모르고 전문가들이 지네들이 전망을 잘못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투자자들이 일단 전문가의 말을 믿고 이 지금 주식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코스피 전망치가 얼만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70포인트 코스피 간다면서요. 2000포인트 깨지고 뭐 2200 깨지는 건 뭐 시간 문제고 뭐 2150포인트 막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3000포인트 깨졌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3000포인트 회복할 거라고 막 보고서 냈을 때 여러분 3000포인트 당분간 어렵습니다. 너무 두껍고 저항선이 너무 두껍고 강해요. 어려워요. 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고 코스피 하단을 2250으로 잡았죠. 그런데 제가 코스피 하단을 2250으로 잡았다가 이런 얘기를 살짝 해드렸어요. 3000포인트에서 2250까지 내려오게 된 계기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유동성이 회수되고 이런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 윤석열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런데 윤석열이 너무 막 생각보다 더 심하게 좀 똥볼을 많이 차다 보니까 2250에서 살짝 더 꺾일 수도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는 윤석열 따위가 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2250포인트예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 깨지도 못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점. 전문가들은 언제 주식시장이 좋아진다고 얘기할까? 11월 달에 좋아질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번 주 이제 후반 되면 증권사들이 11월 달 증시 전망을 내놓을 거예요. 11월 초까지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놓는 11월 달 증시 전망을 보면 10월 달에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인플레이션 정점 꺾였다. 11월 달 75bp 금리 인상 후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것이다. 뉴욕 증시 상승했고 그리고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 이런 분위기는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11월 달에 주식을 사겠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11월 달 증시 전망은 아직 세밀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11월 1일, 2일 금리 결정을 하죠. 75bp 뭐 무조건 100%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잭슨 홀 미팅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목에 칼이 들어도 금리 인상할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면서 중간선거 눈치를 볼 겁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11월 중순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지난번에 8.1이 나왔는데, 제가 차가 막 달려가다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은 바로 쓰지 않고 찌 끌려가다가 딱 쓴다고 했잖아요. 찌 끌려가다가 딱 쓰는 게 11월에 발표하는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일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12월 달에 발표하는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더 볼게요. 제가 신은 아니니까.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지 간에 11월 달에 발표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8.1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 애널리스트들이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하는 11월 달 증시 전망에 쓰는 그 내용처럼 CPI 둔화되고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그러다가 산타랠리까지 가고 그때 가서 이제 미국은 생각해 봤더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는데 4분기에는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냐. 10월 달에 상승을 11월, 12월까지 갈 수 있다. 12월 끝나고 봤더니 원래 2023년 1월이네. 1월 효과까지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저는 또 오히려 인생이나 주식이나 진리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11월 달에 분명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일단 계획은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부동산 관련된 얘기하면서 부동산과 주식이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 분리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리고 마치 정말 깨질 것 같은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러한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가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가되 겁은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종목은요. 내일 당장
뭐 상장 폐지될 종목, 그런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이 아니라 회사가 좋은 회사야.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10월 26일에 이렇게 장이 또 좋다고 하는데 왜 올라가질 못하고 빠지지? 라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면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개인들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개인들의 멘탈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황을 딱 잡고 있으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도 올라가면 땡큐고 빠져도 그래 이래서 빠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30분이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송에서 혹은 증권 전문가들이란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종목이 10,000원인데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아니면 자기가 이제 돈 받고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유료 방송에서 지금 현재 10,000원짜리 종목을 여러분 8,000원에 매수 주문 넣으세요. 8,000원에 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금 현재가보다 꽤 큰 갭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시황을 몰라서 그래요. 시황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종목이 진짜 10,000원짜리인데 8,000원까지 쭉 빠지는 종목을 어떻게 삽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지. 증권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가보다 너무 갭 있는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는요. 시황을 잘 몰라서, 시황이 불안해서 자기네들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황을 정확히 보면 설사 매수한 다음에 빠질지언정 추천하면 되는데 왜 10,000원짜리 종목을 8,000원에 매수 주문을 내라고 합니까? 왜 8,000원에 사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종목이 있는데 어떤 전문가가 뭐 한 20% 정도 한 그렇게 싼 가격으로 추천했었어요. 그런 전문가는 시황을 몰라서 그래요. 시황은 모르는데 종목은 추천해야 돼. 왜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인데요. 내일 목요일 날은, 제가 시장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새날 준비하면서 만약에 시간을 좀 보고요. 여유가 좀 있으면은 내일 방송도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겁나 시사 공부 겁나 빡세 어려워 막 그러면 일단 내일 방송은 패스하고 금요일 방송에서 같이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장이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올라가도 좋아하지를 못해.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거 불안불안한데? 뭐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좀 지나면 뉴욕 증시에서도 연준이 약간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 시황도 바뀔 거예요. 그럼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증시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들어올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력이면 그렇게 안심하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주식시장은 그건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개식시장이지. 자, 주식시장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내일 방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